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지식산업센터 부동산은 토요일날 굉장히 조용하고 한가하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울원 아이파크, 그전에도 뭐 내용을 조금 다뤘었죠. 서울원 아이파크의 평면도, 단지 배치도 하고 분양가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청약이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공사장이 단지 배치도 그리고 뭐 평면도를 쭉 살펴보는데, 뭐 평면이야 어차피 타워형 구조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큰 거는 없었지만, 단지 배치를 보면서 의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북향을 굉장히 싫어하고 남향 위주의 생활을 원하는 우리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한 30에서 40%는 북향 쪽으로 집을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조를 보면 창문이 없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마주보는 라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아이파크가 우리나라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설계를 한 게 맞는지 의아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설계를 누가 했나 봤더니 외국인이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뭐 유명한 건축 설계 사무소들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설계 잘 뽑을 텐데 굳이 외국 사람, 외국에 있는 스튜디오에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뽑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원 아이파크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단지 배치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지 배치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두 개는 레지던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분양이든 임대든 할 거고요. 지금 실제 진행하는 거는 이렇게 6개 동으로 아파트가 분양을 합니다. 보시면 101동, 102동하고 레지던스동 이렇게 요 4개가 모양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이렇게 4개가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끼리 이제 짝꿍인 거고, 레지던스랑 101동, 102동이 짝꿍인 거예요. 이렇게 2개의 모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있으면 남북 배치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살짝 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북쪽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밑이 남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됩니다. 이렇게 단지를 이제 배치를 하게 된 거고요. 자, 보시면 106동, 105동, 104동, 103동을 보면 자, 이렇게 1호, 2호, 9호, 8호 이렇게 라인들은 위쪽을 바라보는 호실들이에요. 북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호, 4호, 5호, 6호, 7호 이렇게 5개, 이렇게는 남쪽을 바라보는 남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향이 기본적으로 거의 한 40% 정도 배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이 북향을 배치한 아파트 단지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강변 같은 경우 일부 특수 호실로 한강 조망이 나오는 라인에 북향을 배치하는 경우들은 봤는데, 이거는 조망하고도 상관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많은 호실들을 북향에 배치한 건 제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1호, 102호 같은 경우는 자, 1호, 8호, 7호 얘네들은 이제 북향이 되는 거고요. 3호, 4호, 5호는 남향이 되는 거고, 2호랑 6호는 대략적으로 동향과 서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북향이 3개 라인들이나 있어요. 그래서 북향이 생각보다 많다. 단지 배치를 보면 그게 굉장히 첫 번째로 의아한 점, 특이한 점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 106동, 5동, 4동, 3동을 보면 3호랑 7호 라인은 북향이 되고 2호랑 8호 라인은 남향이 돼서 서로 메인 창들이 마주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주보면 실제로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녁 같은 경우 TV를 튼다거나 이쪽 집안들이 밝으면 굉장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배치를 한 것도 굉장히 의아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아한 점 두 번째, 북향이 첫 번째, 마주보는 거 두 번째. 이렇게 단지 배치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정반대로 단지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북향들을 아이파크가 잘 팔 수 있을지,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좀 공사장 입장에서는 의아합니다. 정말 잘 팔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103동, 4동, 5동, 6동 라인들의 평면부터 보고 그 다음에 101동, 102동의 평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일 작은 평수 25평이에요. 자, 3동, 4동, 5동, 6동이 이 가운데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향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북향은 아닙니다. 25평, 59제곱미터는 북향이 아니고 남향이에요. 향은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25평에서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게 뭘까요? 방 3개, 화장실 2개예요. 근데 이제 평면도를 보시면 방이 2개, 화장실이 2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 하나가 없어졌어요. 방 둘, 화장실 둘. 그래서 방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보통 이제 3베이 구조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1베이, 2베이, 3베이인데 그러면 3베이 구조는 이렇게 뒤에 방 하나를 배치를 하고 주방을 조금 좁게 만들어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3베이 구조거든요. 근데 요 방 자리를 주방을 넓혔어요. 그래서 방 하나를 줄이고 주방을 넓힌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양은 판상형처럼 보이지만 실제 얘도 타워형 구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통풍이 안 됩니다. 여기 창문이 주방에 없어요. 그래서 마통풍이 안 되는 타워형 구조의 판상형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보시면 아마 요 가운데가 코어 홀이고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보통 한 6개에서 8개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세대, 한 층에는 세대가 9개 세대가 거주를 하고 엘리베이터는 한 6개 정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복도식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여기에 가운데 라인으로 25평이 배치가 돼서 얘는 방 2개, 화장실 2개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일반 세대 분양이 32개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임대 쪽으로 몰아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국민평형이라고 말하는 35평, 84제곱미터, 35평 타입을 볼게요. 그럼 84A 타입은 이렇게 3호 라인, 1, 2, 3, 4, 5, 6, 7호 라인 이렇게 3호, 7호, 375 라인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북향입니다. 북동향, 북서향인 북향이에요. 그래서 요거 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북향이니까 우리가 평면도를 거꾸로 제가 돌려봤어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거실이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실은 이면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채광은 어쨌든 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북향이라 직사광선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면창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실이 이렇게 가운데 가야 맞을 것 같은데 거실을 제 오른쪽으로 배치하고 침실, 안방을 배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에는 여기가 보통 이제 창문이 들어와야 될 공간인데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 없는 방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한국 아파트에서 보기가 힘든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이 없고 여기 발코니로 나가고 발코니에 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워형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구조가 마통풍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방에 창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2개, 여기 하나 있고 안방에 하나 있고, 그래서 화장실 2개, 방 3개 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마통풍이 안 되고 요렇게 제일 거실이 오른쪽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얘도 똑같이 모양은 판상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타워형 구조인 거예요. 일반적인 타워형 구조는 아니고 주방에 창문이 없는 판상형 모양처럼 생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반대로 꺾어버리면 이걸 남향으로 배치하면 84B 타입이 됩니다. 이렇게 꺾어버리면 84B 타입으로 얘는 이렇게 보면 남동향, 이렇게 보면 남서향으로 배치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4A보다는 84B가 훨씬 대박 많이 인기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84A는 거의 선택이 적어질 거고 84B를 많이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일반적인 판상형 구조처럼 거실이 가운데 있고 안방, 작은 방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근데 마통풍 안 되고요. 얘도 모양은 판상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워형 구조인 거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있는 게 안정적으로 보일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익숙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실이 있고 안방이 옆으로, 작은 방이 옆으로 2개 배치되어 있는 4베이 구조라고
2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도 침실 2에는 여기가 창문 자리인데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 없는 방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창문을 안 만들었을까? 라면 이 두 개의 구조를 이렇게 모아서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살펴보면 이런 모양이 돼요. 842가 남향으로 이렇게 밑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842가 북향으로 이렇게 위를 바라봐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현관, 여기가 현관으로 들어오고요. 자, 그러면 침실 2는 안방하고 84A의 안방, 84B의 침실 2는 서로 이렇게 완전히 서로 붙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창문이 있다면 안방이랑 침실 2에서는 모든 게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사생활이 꽝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 창문 배치를 못하고 이렇게 발코니를 둬서 이렇게 서로 바라보게 창문을 배치를 한 건데 거의 창문 없는 방,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이런 게 만들어진 구조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된 거기 때문이고요. 자, 얘 84A가 거실을 제일 끝으로 보내고 이렇게 침실을 이리로 보낸 게 만약에 거실이 여기 있다면 거실과 거실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서로 여기 TV 보고 여기 TV 보면 이쪽 집에서 여기 무슨 TV 보는지 여기서 여기 무슨 TV 보는지 아마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84A를 네가 좀 버려진 북향이니까 거실을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 84B는 그래도 좀 이쁜 남향이니까 거실을 좀 정면에 배치를 해서 너는 더 이쁘게 너는 좀 더 못생기게 이렇게 몰아준 식이 된 거고요. 그렇게 몰아줬다고 해도 84B, 84A는 침실 1끼리 서로 너무 가깝고요. 거실과 침실 2도 가깝고 안방과 거실도 이렇게 서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뭐 밖이 밝으면 좀 안 보일 수 있지만 저녁에 어두워지면 이제 집 안이 밝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사생활 침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좀 정말 안 맞는 좀 설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84B를 몰아줘서 84A는 더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84B를 선택할 건데 84B도 84A랑 너무 붙어 있어서 사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14억 아파트가 이렇게 사생활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좀 너무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1호 라인, 9호 라인, 1호, 9호 여기는 42평으로 배치를 했어요. 기본적인 이때부터는 좀 모양도 타워형 구조고 일반적인 타워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 있고 안방 있고 작은 방 이렇게 배치하고 평수가 크니까 알파룸도 배치해주고 주방에 여기 있고요. 다용도실 주방하고 붙어있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타워형 구조인데 얘가 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42평을 선택하면 무조건 북향밖에 없어요. 북동향을 선택하냐 북서향을 선택하냐의 차이일 뿐 그냥 북향입니다. 그래서 42평도 인기가 많이 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북향이라면 정말 그림 같은 조망권이 나와야 북향이 상세가 될 텐데 뭐 남향이나 북향이나 조망권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북향이 굉장히 팔기가 어려울 텐데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42평과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이렇게 남쪽으로 배치된 애들이 있겠죠? 얘네들이 49평 가장 큰 평수로 배치를 했습니다. 1, 2, 3, 4호, 6호, 4호, 6호 라인들인 거고요. 자, 49평이고 얘도 일반적인 타워형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실 있고 안방 있고 거실 이면창으로 배치해 주고요. 작은 방 이쪽에 배치해 주고 알파룸 있고 현관이 굉장히 넓게 뽑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타워형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얘는 49평은 남쪽에 배치되어 있다. 남향이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42평보다 선호도가 얘가 높아야 되는데 평수가 당연히 크니까 분양가도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호, 3동, 4동, 5동, 6동은 1호 라인은 북향이라서 별로고 2호 라인도 북향이라서 별로고 2호 라인은 남향이지만 3호 라인과 너무 가까워서 별로고 3호 라인은 북향이어서 별로고 4호 라인 굿이지만
평수가 크니까 분양가가 비쌀 거고, 5호 라인은 방이 하나가 적고, 6호 라인은 분양가가 제일 비쌀 거고, 7호 라인은 북향이라서 별로고, 8호 라인은 남향이지만 7호랑 간섭돼서 별로고, 9호 라인은 북향이라서 별로고. 마음에 드는 게 결국 이쁜 애들은 제일 큰 평수 49평밖에 없어요. 얘네들 라인 말고는 모두 다 약점을 갖고 있는 배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1동 2동 라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72제곱미터 30평이에요.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를 하는데요. 얘는 복불복입니다. 남향이 걸릴 수도 있고 북향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요렇게는 북향, 요렇게는 남향이에요. 북향이 걸릴 수도 있고 남향이 걸릴 수도 있고, 구조가 30평인데 방이 2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방이 2개고 이제 거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평면이죠. 그럴 거면 거실이 가운데 오는 게 좋은데 어쨌든 침실을 일로 보내고 거실을 제일 끝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30평인데 방 하나가 적어졌다, 방 하나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이 없어서 좀, 방이 이렇게 30평이면 10억이 넘는 집입니다. 10억이 넘는 집인데 방이 2개이면은, 만약에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러면 애 하나 방 주고 내 방 하나 쓰면 서재로 쓰든 뭐 옷방으로 쓰든 이런 여유방이 없기 때문에 사는데 좀 지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방 하나 없는 게 약점인 거고요. 자, 두 번째 31평으로 보면 얘는 동쪽으로, 동향이 될 수도 있고 서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향 남향보다는 그래도 좀 어찌 보면 조금 골고루 좀 균형지게 편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요. 얘는 거실을 가운데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가면 이제 침실이 되고, 이렇게 가도 침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안정적이지만 똑같이 방 하나가 없어졌다, 방 하나가 뺏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1평인데 방이 2개다. 여기 약점인 거고요. 모든 평면은 마통풍이 안 됩니다. 주방에 창이 없어요. 자, 74 타입도 일반 분양 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72 타입도 그렇고요. 이거는 임대 쪽에 많이 배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는 집들이 임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복불복입니다. 이렇게 있어서 얘는 북향, 얘는 남향, 얘도 북향, 얘도 남향, 이렇게 남북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복불복입니다. 일반적인 타워형 구조예요. 안방 있고 거실 있고 작은 방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조금 특이한 거는 거실은 이면창으로 좋게 이렇게 뽑아져 있는데 이면창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이 보통 이렇게 주방 옆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용도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탁실이 조금 멀리 있다 라는 게 조금 다른 점이고, 일반적인 타워형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38평을 고르면 북향이 걸릴 수도 있고 남향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평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얘도 남북으로 갈려요. 이렇게 되면 남쪽, 이렇게 되면 북쪽, 남북 이렇게 되고, 얘도 일반적인 이제 타워형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양이에요. 거실, 안방, 작은 방 있고, 얘는 평수가 올라가서 방 하나가 더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욕실 있고, 안방에 욕실 이렇게 들어있고, 공용 욕실 있고요. 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가 만약 창문이라면 이렇게 마통풍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특이하게. 어쨌든 주방의 창문은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정말 특이하게 북향의 배치가 굉장히 많다. 최소 30-40%는 북향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는 라인들이 생각보다 많다. 특히 35평 국민평형은 마주보게 구성을 해놔서 국민평형이 별로다. 그 다음에 창문 없는 방을 만들었다, 국민평형에. 이렇게 보시면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평면으로 장점은 뭐 크게 뽑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뽑았나 의문이 듭니다. 자, 우리가 생활 숙박시설이긴 하지만 별내역 앞에 보면 똑같이 아이파크 브랜드를 달고 있는 아이파크 스위트가 있습니다. 얘도 여기가 이렇게 코어가 있는 거고요. 이 코어에 엘리베이터 4개에서 6개가 있고 이렇게 가게 되는 구조예요. 이렇게 보면 아이파크 스위트 같은 경우는 다 남쪽 방향으로, 얘도 뭐 이렇게 끼케야 서쪽 방향으로
남쪽 방향으로 6개 뽑고요. 얘도 똑같이 남쪽, 동쪽, 남쪽, 이제 동쪽, 서향, 남양, 남양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북향을 안 만들고도 8개를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아이파크가 굳이 서울원 아이파크에서 이렇게 많은 북향을 배치를 한 게 의아하긴 합니다. 이렇게 남향으로 뽑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은 단지 배치와 평면도였습니다. 그래서 자, 공사장이 생각할 때 분양가도 저렴하진 않은데 북향집 아이파크가 요번 분양하면서 바로 다 팔 수 있을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아이파크는 이 북향집은 청약 끝나고도 준공하기 전까지 계속 꾸준히 열심히 팔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